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남희은님 사연인데요. 수전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수전님이 여기 사연에서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제가 친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큐. 넌 돈 어떻게 모으고 있어? 나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하고 있지. 나 통장 2개야. 무슨 통장이야? 적금이야? 예금이야?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래? 넌 나 하나야. 여기까지 연기할게요. 방금 너무 리얼하게. 왜냐면 저는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습도 보이니까요.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이 상황극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개해드리자면 새해 첫 방송 사연이어서 이 사연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새해 그런 마음가짐을 하잖아요. 네. 돈을 좀 모으자, 아니면 좀 적게 쓰자. 네네. 그래서 이거 듣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쓰고 모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어느덧 직장인 3년차가 됐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렵네요. 월급 받고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쓰면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저의 지출이 큰 편일까요?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 모은 돈이 많지 않아요. 고정 지출을 생각해서 점심도 6, 7천 원으로 먹고 커피도 덜 마셔요. 수전님은 어떤 고정 지출이 가장 커요? 저는 아무래도 작업실 월세가 가장 커요. 그거 일단 계속 내야 내가 작업실을 또 사용하면서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 작업실 다음은요? 작업실 다음은 사실 금액만 보면 이거는 고정 지출이라고 보긴 애매하고 당분간의 고정 지출인데요. 제가 작년 말에 그 앨범 뭐 작업 하나 샀어요? 네, 앨범 작업하다가 맥북이 아, 거의 이제 한 8년 정도 쓴 맥북이 돌아가셔서 애플 스토어에 가가지고 맥북을 사야겠다 싶어서 하나 골랐는데 가격을 보고 놀랬어요. 아니면 이 정도는 나한테 보상해야지. 아니요. 가격을 보고 최대한 그 예전 맥북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작업 중인데 이 맥북이 정말로 돌아가시면 정말로 수명을 다하면 그러면 지금 미니 앨범이 싹 다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급하게 작업하다 말고 갔어요. 사실 내심 재고가 없습니다. 고객님 소리를 기대하고 갔는데요. 너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이자로 최대한 길게 긁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 몇 달이 더 남아가지고 그게 당분간 큰 고정 지출입니다. 나의 곡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맥북을 샀고. 네, 근데 맥북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8년 전보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사야 돼서 사기는 했지만 매달 조금 쓰리다.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정 지출을 생각하는 게 한 달에 뭐 어떤 수익이 있거나 월급을 벌어도 빠져나가는 돈이니까 네. 그 다음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드는 거고. 사연자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작년부터 저축도 시작했지만 급하게 돈 쓸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부분은 데이트 비용과 친구들 만날 때 사용되는 것 같아요. 뭔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려고 해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쓰게 될 때가 생겨요. 수준님 그런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화장품을 구경 갔거나 아니면 액세서리를 구경 갔거나. 친구 중에 말을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당해요? 네. 아니 자기는 안 사고 자기가 썼던 거 중에 진짜 좋았던 게 있다고. 그것도 올리브영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게 있는데 썼더니 뭐 어떻게 됐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 또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너도 이거 하나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멘트를 확 날리네요. 네. 너도 이거 필요하니까 사. 정신 차려보면 제가 올리브영에서 그걸 담고 있는데
담고 있는데 이거랑 이거를 또 같이 쓰면 좋다 하면서 다른 걸 같이 영업을 해요. 아니 얘는 올리브영 직원인지 제 친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만 원 뚝딱 나가고 그거 사가지고 집에 와서 또 쓰고 뭐 쓰면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맨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사연자님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화장품도 많이 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쁘게 꾸미려다 보니 더 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수저님 얘기랑 연결된 거네. 네. 연말에도 남자친구랑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다녀오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다 보니 지출이 커졌어요. 수저님은 연말이라든지 이런 새해 모임 때 네. 좀 뭐 모임 나갔을 때 많이 쓰셨어요? 사실 연말에 앨범 작업하고 그 후반 작업하고 이러느라 연말에 조카들 조금 봤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약속이 많지는 않으셨던 거군요. 약속을 잡을 틈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연초도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친구를 한 번 봤는데 카페에서 잠깐 봤고요. 어쩌다 보니 연말 연초에 지금 돈을 되게 아꼈습니다. 우리가 약속이 적어지면 확실히 아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앨범 작업을 하세요. 돈이 아껴집니다. 좋은 팁이긴 하네요. 그리고 희은님은 여행도 다녀오셨나 봐요. 최대한 저렴히 다녀오자 싶었는데 1박 2일을 다녀오니 쓴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연말과 새해에는 여행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모임들도 나갈 수밖에 없는 모임들도 생기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생기신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소비 내역을 정리하다가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제 자신에게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알뜰하게 돈을 쓰더라고요. 계획적으로 저축하는 친구도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배우면서 쓰는 친구도 있어요. 승진과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네요. 돈을 모으고 싶은 저에게 따끔한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따끔한 조언이에요. 네, 얼마나 따끔하면 될까요? 우리가 오늘 새해 첫 방송이니까 매운맛 매운맛.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캡사이신 좀 넣나요? 왜냐면 또 우리가 나이적으로도 또 선배거든요. 네, 20대 중반이시니까. 네. 돈을 절약하는 팁부터 우리가 알려주죠, 그럼. 저는 일단 돈을 모으고 싶으면 고정 지출 빼고 이제 남은 돈에서 일단 적금 통장으로 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대 중반 때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 생활비라든지 뭐 대중교통비 그리고 휴대폰 네, 뭐 이런 비용들이 있겠군요. 네, 네. 이거는 매달 안 나갈 수 없는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보고 그리고 정말 이제 딱 완성된 고정 지출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제하고 거기서 남은 돈 중에 약간 이 정도씩 매달 못 쓴다고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는 딱 그 수준이 적당한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 대로 넣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네, 이 정도는 모을 수 있지 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좀 무리겠다 이게 아니라 힘들 것 같은데 요 정도가 딱 내가 모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월급의 70%를 넣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와, 월급의 70%. 이게 고정 지출을 제하고 70%인가요? 아니면 전체의 70%? 전체의 70%일 거예요. 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고정 지출은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네, 또 누구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누구는 또 혼자 살고 네, 이런 것들을 제외했었을 때 70%라는 숫자를 우리가 딱 들어도 높잖아요. 네, 그만큼 수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많이 넣을수록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70% 넣으라 그러면 갑자기 70%?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넣으면 그건 또 힘든 일이죠. 네. 저는 이제 절약하는 팁 하나가 통장을 좀 많이 만들어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돈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통장을 쓰고 그 통장 안에다가 묶어 놓거나 네. 아까 상황극 한 것처럼 뭐 적금 통장일 수도 있고 예금 통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경조사 통장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돈에 맞춰서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게 보여야 돼요. 네, 네. 하나의 통장에 다 넣어놓으면 그냥 쭉쭉 빠져나가고 그럼요. 이제 들어올 때 바닥을 그냥 월급이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 월급이 들어왔네 이러는데 네. 10일도 안 돼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그럼요.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장에 돈이 적어지는 게 보여요. 음. 그래서 저는 요걸 좀 추천을 드리고 아껴 쓰다 보면 근데 심리적으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네. 현타가 막 오잖아요. 네, 네. 지금 희은님이 현타가 오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연말과 새해 또 소비 습관이 맞물려서 더 썼고 네. 근데 막상 새해에 대해서 또 저축하려고 그러는데 네. 1월에는 또 설 연휴라든지 2월에라든지 뭔가 있으니까 네. 쓸 돈은 많은데 없어. 네. 수정님은 현타 온 적 있어요? 돈, 약간 저도 요 나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또 한참 친구들 만나고 돈도 좀 벌고 이럴 나이니까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돈이 좀 이제 네. 만지는 나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막 쓰다 보니 어느 날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돌렸었는데 한도만큼 제가 썼다고 음, 그게 오는 거예요. 그 그- 연말이었어요. 12월. 문자가 딱 알람이 떠왔군요. 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바닥난 건 아닌데 이제 그만큼 썼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도를 그때 완전 초년생이니까 뭐 15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우리가 표현하자면 전문 용어로 풀로 땡겨 썼다. 예, 진짜 제가 그거를 진짜로 쓴 거예요. 근데 심지어 신용카드를 섞어 썼으니까 그 다음 달에 빠져나갈 돈이 또 있잖아요. 그때 진짜 약간 깜짝 놀랐군요. 네. 그때 이제 통장이 막 나눠져 있지 않을 때였어요, 제가. 어라? 이거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다. 나도 모르게 진짜 많이 썼구나라는 그 뭔가 감정가. 네. 이거 다음 달에는 더 아껴 써야겠구나. 네, 다음 달엔 아껴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껴 쓰지 않을 돈이 없구나. 이게 오면서 나 소비 습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흥청망청 살았구나. 라고 딱 요맘때쯤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쓰는 거는 감정적으로 가장 재밌는 일이에요. 네.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서 네. 기분 좋게 오늘 내가 살게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뭐 데이트할 때도 그럴 거고. 네. 근데 돌아봤었을 때 후회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자책감도 드는 게 이게 소비라는 거예요. 네. 저는 현타가 언제 왔냐면 진짜 2,000원, 1,000원 안 아껴도 되는데 네. 그 할인하는 걸 찾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쓸 돈이 없으니까 20대 네.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30대는 그래도 나름 이제 재테크할 능력도 생기고 네. 잘 조율해서 쓰지만 무조건 2,000원, 1,000원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네. PC를 붙잡고 폰을 붙잡고 아니면 그런 매장을 막 찾아다니는 나를 봤었을 때 지난달에 더 썼어야 됐는데 그리고 뭐 요즘에도 많이 있지만 1+1도 많았잖아요. 그때도 네. 그때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경험들이 생기잖아요. 네. 소비를 많이 하는 경험, 절약했던 경험 이것들이 축적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희연님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일들. 진짜 금수저 아닙니다. 네. 맞죠? 그래서 저는 현타 올 때마다 딱 하는 게 하나 있어. 뭐 하세요? 장바구니에 담아만 놓기. 아, 결제는 안 하시고. 결제는 하면 안 돼요. 결제하면 현타가 연속으로 계속 오는 거죠. 몇 개까지 들어가나요, 장바구니? 최대 뭐 많이 넣었을 때 한 12개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오면서 보니까 한 7개 있더라고요. 아, 좀 빼셨네요. 한 2달 동안 7개밖에 안 넣었거든요. 아, 이게 빼신 거예요? 아니면 결제해서 사라진 거예요? 결제는 안 했어요. 뺀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까지 하는 순간이 즐겁거든요. 이 순간을 참으면 이게 내가 사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수저님 또 아까 우리 이런 얘기 나눴었을 때 빼기도 하신다고. 아, 네. 저도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바로 사는 스타일이 아닌데 넣어놓고 잠깐 까먹었다. 그 다음 달에 딱 보면 내가 이거를 왜 넣어놨지? 이거를 왜 사려고 했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은 필요 없는 거구나. 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 네. 아, 이거 샀으면 되게 돈 아까울 뻔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결제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잠깐 장바구니에 묵혀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야 인내심이 좀 강해서 2달 정도 견디지만 이 기간은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라든지 아니면 2주라든지. 네. 그러면서 자기의 소비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장바구니가 아무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조율해주는 장치로서. 네. 이거 웃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들 장바구니 확인하신다고요, 이제? 다들 이제 폰 켜고 나 어제 뭐 담았는데 담을 수는 있죠 우리가. 그것도 재밌는데요. 그리고 또 사연자님이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저축을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좀 투자를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투자는 여유 있을 때는 할 수 있죠. 네. 학원을 간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근데 나의 생활비라든지 뭔가 적정하게 계속 없는 상태에서 배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진짜 쪼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수전님 같은 경우는 20대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투자가. 근데 저축을 아예 안 하면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진짜 골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열로 하다가 골로 간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뭐 연초에 나 헬스 다닐 거야 이러고 1년치 끊고 이제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영어 학원도 이제 끊어놓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라면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독학을 조금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독학이라는 장치가 필요한 거군요. 네, 나라는 인간이 현재 지금 이 공부를 할 의지가 충만한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학을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정말로 학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됐을 때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자격증 같은 것도 뭔가 남들이 다 따니까 따려는 건지 진짜로 필요해서 내가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잘 판단이 돼야 돼요. 지금 수전님이 얘기해 주신 게 조건부 같아요. 네. 저축도 필요하면서 투자를 해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네. 20대 때는 근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자격증을 따니까 나도 한번 따야지. 아니면 헬스 같은 경우에도 새해 일단 헬스장 끊어놓으면 가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고 결정하신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투자가 맞는 건데 네. 이 외의 것들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허공에 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잘 생각해 보면 새해 가장 많이 하는 게 헬스장 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다이어트 마음을 뭔가요? 1년 중에 새해밖에 없어요. 아니, 새해 그쵸. 말고도 있긴 한데 새해 가장 강력해요. 그럼요. 우리가 아까 뭐 오프닝 토크 때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일단 투자도 좋지만 저축부터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그 저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통장에다 그냥 계속 돈을 넣어놨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때는 금리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내 통장을 열었는데 네. 어라 이자가 엄청 들어왔네. 와.
그 맛을 알아버린 거야. 와. 지금은 근데 좀 금리가 제가 대학생 때보다 많이 낮아졌고 네. 좀 요즘 유동적인 금리가 있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마음가짐이 돈을 모은다는 게 재밌었어요. 음, 다른 무엇보다 돈을 모은다는 재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은 네. 너무 재밌는 게 많아. 나도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세상이라면 네. 더 많은 걸 해보고 네. 유튜브에서 보이는 것들 다 할 것 음, 같지만 네. 마음가짐을 저축으로 좀 바꿔야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다. 음, 이걸 그래야 뭐 투자를 한다거나 재테크를 한다던가 음.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축을 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저축을 해서 나중에 재테크를 하더라도 시드머니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뭐 공부 이런 것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저축을 해서 그런 기반을 다져놓는 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20대 때 조금 더 모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당연히 돈 쓸 일 더 많죠. 네. 잘 생각해 보면 20대 때는 자기의 마음 가지니까 충동 구매하는 것만 줄인다면 네. 모여요. 30대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음, 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부모님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돈을 쓸 일이 생기잖아요. 네. 변수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연자님과 또 청취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을 한번 좀 모아 보시면 어떨까. 새해 이 마음가짐이 다 지켜질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네.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조언을 또래에서 쓸 만한 조언을 드리자면 친구들이랑 밤 약속 3번 잡을 때 밤 약속은 1번으로 잡으시고 카페 약속을 2번으로 바꾸세요. 그렇죠. 왜냐면 술이나 이런 걸 먹게 되거나 음, 좀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되면 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카페는 커피라든지 디저트 먹고 네. 딱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술을 좀 줄이시면 배도 들어가고 좋아요. 그럼 20대 때 딱 이거 하나는 소비 안 해도 된다.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20대 때 지금 생각나는 거는 지인 선물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상대적인 금액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5만 원을 쓴다고 쳤을 때 머플러 5만 원. 근데 머플러는 뭐 캐시미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실크도 있고 엄청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립밤 5만 원 이러면은 받는 사람이 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전체적인 가격대가 낮은 카테고리를 골라서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걸 사라. 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가성비 선물일 수 있는 거군요. 네, 적은 돈을 썼지만 최대의 만족을 주는 거니까. 그럼요.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뭘 줄일까 생각해 보니까 식비 같아요. 음,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외식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20대 때 좀 덜 먹어도 네,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20대 때는 식욕이 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워낙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뭐 친구들이랑 또 먹고 아니면 선배들이랑 또 사 먹고 후배들이랑 또 사 먹었는데 네, 그때 좀 덜 먹었었으면 어땠을까? 뭔가 아니 진짜 먹고 싶은 날에는 먹어야 되는데 네, 줄일 수 있으면 거기서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우리가 덜 먹는다고 네. 20대 때는 안 아파요. 40대 때는 아파요. 아, 맞는 얘기예요. 그냥 마냥 굶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거 집에서 한 끼 해 그렇죠. 먹고 뭐 나가서 크게 외식할 거 조금 간소하게 먹고 커피 마시고 싶은 날에 그냥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집에 와서 네. 저는 그래서 디저트를 집에서 해 먹거든요. 어. 뭐 스무디라든지 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하게 타먹는 커피로 네, 네. 이렇게 또 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카페에 가서 먹었을 수도 있지만 네. 요즘 워낙 그런 제품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홈카페에서도 충분히 그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커피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비는 줄인다면 카페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이런 거 줄이는 걸 좀 고려하고 먹는 것도
뭐 13,000원 이상이라면 그냥 10,000원에서 8,000원 정도 먹어도 괜찮으니까. 네. 지금 직장인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소비를 또 바꿔가는 게 있거든요. 네. 원래는 밖에서 먹는 거 구내식당에서 먹거나 네네. 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희원님 또 직장인인 거잖아요. 네. 분명 이런 소비들이 있었더라면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잘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새해 첫 마법 고민 해결책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법의 고민 해결책. 이 책이 이런 사연은 처음이어서 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몰라요. 기를 모으고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오. 이거 이 책 뭐예요? 이 책 진짜 뭐예요? 아니 제 손이 이상한 건가? 이거 뭐야? 와. 수전님이 오늘 또 금손으로 뽑아주셨군요. 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근데 오늘은 해석이 필요 없는 게 네. 수전님이랑 저랑 네. 이미 앞에 엄청나게 다 얘기해 준 것 같거든요. 와,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 책 뭐야? 이게 연초라 약간 기운이 좋은가 봐요. 이 신기가 예. 딱 들어와서 네. 수전님의 손과 만나서 아, 이게 또 기운이 좋네. 그럼 수전님이 희연님을 위해서 한마디 하면서 한 줄 평점 이렇게 맞추면 좋지 않을까요? 아, 저는 20대 때 갑자기 이제 소비를 줄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식사 약속을 카페로 바꾼다거나 하면 이제 친구들이 시선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쟤 있긴 요즘 돈이 없나 봐라던가. 음. 근데 이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냥 떳떳하게 나 요즘 돈 모으려고. 나 요즘 뭐 하느라고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돈을 모으세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남들이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냥 혹시나 어린 마음에 나 약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연에 공감하신 분들이 수전님 이야기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게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희연님 또 우리 대화를 듣고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연에 좀 공감하는 다른 청취자분들도 절약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모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희연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